자, 오늘은 기타 표준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문자열 관련된 표준 함수들을 대부분 다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자열 이외에도 여러 많은 표준 함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면 크게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 자주 사용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고 나머지는 인터넷을 이제 참고해서 라이브러리들을 정리해 놓은 사이트들을 참고해 보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수학과 관련된 함수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자, 그 다음 수학 관련된 함수 안에 또 난수를 얻어내는 함수가 존재해요. 이거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시간과 날짜 관련된 함수, 표준 함수들. 크게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수학 관련된 함수들. 우리가 수학 관련된 함수들을 쓰려면은 일단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 쓰기 전에 먼저 누구를 인클루드 해줘야 되냐면 include 하고서 우리가 표준 함수를 사용할 때는 이 꺽쇠를 사용해요. 꺽쇠를 사용해서 우리가 method.h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이 method.h라는 이 head.h, 헤드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C 언어 컴파일러를 만든 회사에서 같이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툴들에 따라서 이 파일이 저장된 위치들이 다 달라져요. 다 달라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유저 밑에 include 아래에 보면 저런 헤드 파일들이 다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뭐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 해당 컴파일러 내부에 보면 아마 include라는 디렉토리가 있을 거고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include를 해주고 나면 우리는 주로 수학 함수 안에는 실수와 관련된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ABS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절대값을 구하는데 F float 실수형 값을 절대값을 구하게끔. 그래서 전달값으로는 실수형의 대표 선수인 W형 변수로 해서 실수값을 받으면 이 절대값을 구해서 W형으로 반환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숫자를 넣어주면 절대값으로 양수로 바뀌어서 반환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다음에 셀, 플로어 이거 같은 경우 천장 함수와 바닥 함수. 아직 이제 여러분이 아직 학년이 어리면 이런 부분 어려운 함수들은 몰라도 상관없긴 한데 일단 이런 함수들 사용해 볼는 학년이 되면 적절하게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셀 천장 함수야. 이거는 만약 지금 이게 천장이야. 이게 천장이고 여기가 바닥이라면 그러면 숫자가 이게 2고 여기가 3이라면 2.1 조금만 있어도 뒤에 조금만 있어도 얘는 천장으로 갖다 붙인다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 3.0이 되겠지. 그러면 2점대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지. 그렇지. 이게 천장 함수라는 거야. 천장 함수. 바닥 함수는 플로어 함수는 뒤에 뭐가 있든 없든 무조건 떼서 밑으로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밑으로 갖다가 붙여버리는 게 바닥 함수에 해당이 돼. 그 다음 우리 반올림 함수 있지? 반올림은 표준 함수로는 만들어져 있진 않아. 이거는 반올림은 여러분이 천장 함수나 바닥 함수를 이용해서 반올림 함수를 별도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2.5 이상 5 이상 되면 반올림에서 3으로 올라가게끔 하는 게 반올림 함수. 이 천장 함수, 바닥 함수, 그 다음에 반올림 함수, exp, exponential 함수, 그 다음에 제곱 함수. 그래서 여기에는 x 값과 미수와 그 다음에 제곱수를 넣어주면
그걸 계산해서 반환을 해준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내가 x에 2와 y에 3을 넣어주면 2를 3번 곱한 결과 8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로그 12 아래인 로그 상용 로그, 그 다음에 제곱근 함수 sqrt에서 x 이와 같이 이 sqrt는 누구? 루트지, 루트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루트 25는 얼마? 5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지. 5의 제곱이니까 껍질을 벗기고 나면 5.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sqrt 안에다가 얼마? 25를 넣어준다면, 그러면 결과값으로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제곱권을 쉽게 얻어낼 수 있는 함수, 수학 함수.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를 한번 예제를 이용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FAB 절대값, 그 다음에 천장함수, 바닥함수 등을 이용해서 결과값을 얻어낸 부분. 그 다음에 좀 전에 표에서 봤던 그 제곱권 이렇게 수학 함수들을 한번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 본 거예요. 어떤 값을 넣어주면 그게 결과값. 지금 POW는 2를 3번 곱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에 8이라는 결과가 8.0이 나올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에 출력되니까 이렇게 8이라는 결과값이 나왔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학 함수를 사용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 그 다음 수학 관련된 함수들이 여기 말고 math.head 말고 stdlib.h에도 선언된 수학 함수들이 좀 있대. 근데 여기에는 주로 이제 실수형 연산을 하는 수학 함수들은 math.h에다가 넣어놨고, 정수형 연산을 하는 수학 함수들은 stdlib.h에다가 선언을 해놨대. 그러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보통 우리가 코드 블록에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stdio.h하고 stdlib.h가 디폴트로 위에 들어가 있었지. 그것처럼 자주 쓰기 때문에 넣어놨던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값을 구하는데 정수를 넣어주면 정수의 절대값이 반환되게끔, LABS는 롱형의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걸 이 절대값을 구해서 롱형으로 반환해 주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도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표를 나중에 참고해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 이제 삼각함수 관련된 것도 많이 있어.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로 게임을 만들어 본다, 뭐 이런 거 할 때, 특히나 포를 싼다든지 낙하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이 삼각함수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 근데 아직 뭐 어린 학생일 때는 이런 것들이 크게 좀 낯설고 어렵지.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 크게 많이 사용하진 않을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만 이해해 놨다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삼각함수에 대한 공부가 되면 그때 가서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본적인 함수하고 뭐 여러 가지 아크탄젠트까지 좀 내용들이 쭉 정리되어 있어. 자, 좀 전까지 이제 기본 수학 함수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번에는 랜드 함수, 난수를 구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볼 건데, 우리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교재에 20장에서 문제 3번부터 해서 이 랜드 함수 사용법을 설명을 했어.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절차로 넘어가는데, 자, 랜드 함수는 stdlib.h를 include하고 랜드라는 함수로 호출하면서 보이드야. 아무것도 전달 안 해줘도 돼. 그냥 랜드라고 호출을 하면 정수값 하나가 반환이 될 거라는 거야. 의사난수에서 미리 지정되어 있는 난수 테이블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지. 의사난수, 그러니까 퍼펙트한 진짜 난수는 아니야, 이 자체가. 그래서 랜드라는 함수는 의사난수 값을 반환을 해준대.
그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시 살펴보면, 여기 보면 먼저 printf로 0 이상 얼마까지 render 언더바 max라는 값을 넣어줬어. 이건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누구? stdlib.h 안에, 여기 안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 우리가 다음 절에서 살펴볼 define이라는 걸 이용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렌더 함수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수를 지정을 해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하면 값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책에서 여기에서는 뭐 32,000 얼마 나오는데, 요즘 64비트용으로 만들어진 거에서는 훨씬 더 큰 수가 나올 거야. 여기 엄청 큰 수가 나타나. 자, 그리고 우리가 7번 반복하면서 렌더를 호출하면 마이너스 10D 누구야? 마이너스 10D로 해서 출력을 하면 렌더 함수가 하나씩 나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나온 숫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수가 없이 항상 다른 수가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어.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이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이와 같은 숫자가 나왔어. 10개의 숫자가, 7개의 숫자가 출력이 됐어.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실행하면 또 이 똑같은 숫자, 여러분 예제에서 나왔던, 좀 전에 나왔던 숫자가 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뭐냐 하면 렌더는 그냥 호출하게 되면 항상 똑같은 순서로 해서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한 몇 번 하고 나면 내가 어떤 값이 나올 건지 예측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진정한 이 렌더 난수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보강해 주기 위해서 srend라는 이 함수를 사용하는 거야. srend. 자, srend는 여기에다가 이 seed, 무슨 뜻이야? 씨앗이지. 어떤 씨앗이 될 만한 숫자를 하나 넣어준다는 거야. 그러고 나면 얘는 리턴하는 게 없어. 그냥 랜덤 수를 만들어낼 그 시드 값을, 순서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될지 시드 값을 주면은, 자, 그러면 어떤 다른 숫자가 들어오면 이거에 기반해서 난수가 이제 시작이 되겠지. 난수가. 자, 또 다른 수가 들어왔다면 또 다른 수에 기반을 해서 난수가 만들어질 거야. 자, 근데 조금 전에 처음에 왔던 거와 똑같은 수를 넣었다면 이거와 똑같은 수가 나와버릴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예제에서는 내가 직접 시드 값을 입력을 해볼 거야. 시드 값을 입력을 하면 매번 다른 값이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한번. 그래서 seed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seed의 숫자를 하나 받고 곳에다 srend에다가 이 값을 넣어준 거야. 이 값을. 자, 그리고서 seed 값이 얼마일 때 렌더를 7개 출력하면 특정 숫자가 쭉 나오겠지. 쭉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 실행을 해서 조금 전에 넣은 거와 다른 수를 넣어보면 다른 수가 7개 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 근데 조금 전에 넣은 거와 똑같은 걸 다시 한번 넣어보면 앞에 거와 똑같은 수가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시드 값에 새로운 수를 넣어주면 그걸 베이스로 렌더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매번 시드 값을 이렇게 입력해 주는 거 이거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제 뒤에 time이라는, 우리가 바로 이 뒷절에서 시간 함수를 배울 건데 잠깐 먼저 이것만 빌려오면 time.h를 include 하고, 다음 srender,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 하면 정수가 하나 전달이 되었어. 정수가 하나 전달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time이라는 함수에서 time 하고서 null이라고 값을 전달해 주면, 이 time 함수가 누구를 전달해 주냐면 현재 내 PC 컴퓨터의 현재 시간을 알려줘. 현재 시간을 알려주는데, 그 시간이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970년 1월 1일 0시를 시작으로 해서 밀리세컨드 단위로 커지는
숫자를 의미해. 얘가. 그러면 얘가 엄청나게 큰 수가 나오겠지. 매번 그것도 아주 빨리 변하는. 그러면 실행할 때마다 매번 다른 수를 얻어낼 수 있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여기는 unsigned 되어 있는데 int형으로 변환을 해줘도 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정수 매번 실행할 때마다 항상 다른 유니크한 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행을 하면 이렇게 매번 다른 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가끔 실수하는 거 보면 이 sRand라는 함수는 메인 함수가 시작이 되면 시작 초반에 내가 rand라는 함수를 쓸 거야. 그러면 메인 함수 시작할 때 한 번만 지정해 주면 돼. 얘는 한 번만 지정해 주면 이제 내가 이 메인 함수가 돌면서 랜드 함수를 호출하면 그 앞번에 실행했던 거와는 다른 수들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지. 가끔 보면 이걸 갖다가 여기 포문 안에 같이 넣어서 sRand하고 랜드 돌리고 또 sRand하고 또 랜드 돌리고 이렇게들 많이 해. 나오는 수가 잘못되거나 하진 않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얘는 한 번만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랜드 함수를 호출하면 이번 실행된 메인 함수 안에서는 유니크한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세 단계에 걸쳐서 퍼펙트한 이제 난수 생성 모델을 만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쓰게 될 때는 이거 인클루드 해주고 sRand 적어주고 그리고 나서 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난수 사용 방법까지 살펴봤고 다음은 시간 관련된 함수들. 시간은 우리가 사용할 때 누구를 사용하냐? time.h라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이제 clock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는데 자, 이 clock 함수는 전달할 건 없대. 그냥 clock이라고 호출을 하면 성공을 하면 프로세스 타임을 반환해 준다는 거야. 프로세스 타임. 프로세스 타임이란 프로그램 실행 이후에 지나간 시간을 의미한대. 그러니까 내가 시작 메인 함수에서 run 시키면 메인 함수가 시작 딱 되면 그때부터 0, 1, 2, 3, 4 해서 커져간다는 거야. 엄청나게 빠르게 클락 타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돌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클락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메인 함수가 시작되고 나서 흘러온 시간이 이렇게 온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클락 언더바 t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 타입 이거는 누구? 뒤에 우리가 구조체 배울 때 나오는 얘기인데 long이라는 값, long을 clock t라는 이름으로 별명을 하나, 자료형의 이 별명을 하나 지어준 거야. type define이라고 해서 그러면 long과 clock underbar t는 똑같다는 얘기야. 여기에 내가 long이라고 적은 거와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clock의 return 타입은 누구다? long 값이 나온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clock per second. 얘는 time.h 안에서 이걸 계산을 해 놓게끔 만든다는 거야. 자, 여기 안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초당 클럭 발생수 1초에 우리가 만약에 100만 번 한다면 100만 번 호출이 된 이게 클락이 뜬다면 100만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초에 한 몇 번 하는지에 대한 값이 지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스타트 값을 얻어냈고 지금 보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9999만 9999번 이렇게 해서 약 1억 번의 반복을 시킨 거야. 1억 번 반복을 해서 return large number라는 이 함수를 그냥 큰 의미 없는데 그냥 이 함수만 호출을 시켜 본 거야. 함수 호출을 한 1억 번 정도 실행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시 클락을 얻어서 이걸 1억 번 실행하는데 얼마가 걸렸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본다. 나중에 여러분이 알고리즘 공부를 할 때 내가 제출하기 전에
한 얼마 정도의 런타임이 걸리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런 걸 이용해서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클락이라는 함수는 현재 몇 시 몇 분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시작했을 때부터 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나 이거를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게 클락이라는 함수. 다음 time이라는 이 함수는 time에서 뒤에 time 포인트 tptr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time underbar t 이걸 아주 구조체라는 건데 여러 개의 변수들을 이렇게 하나로 한 덩어리로 묶어 줄 수가 있어. 그런 정보의 이 변수의 주소값을 넣어주면 이 변수에다가 현재 시간 정보들을 다 채워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시간을 얻어낼 수 있는. 지금은 아직 포인터에 대한 거기에 없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예제를 한번 보면, 먼저 이 타임 함수를 호출하면 성공을 하면 1970년 1월 1일 12시 이후부터 경과한 시간을 여기 초 단위 되어 있는데 밀리세컨드 단위로 반환을 해준대. 그리고 실패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용할 때 current에서 time 하면 널 값을 넣어주면 조금 전에 앞에 뭐라고 했어? 현재 컴퓨터에서의 시간인데 얘는 리턴 타입이 time underbar t야. 그래서 얘 하면 현재 내 컴퓨터에서의 현재 시간을 얻어서 current 값으로 나온다는 거지. 우리는 앞에서는 얘를 형 변환시켰지. 형 변환시켜서 사용을 했고 여기서는 널 넣으면 현재 경과한 시간 반환값을 초 단위로 시간을 초 단위로 반환을 해주는 리턴 하면 널 하면 얘는 초 단위로 반환을 해줄 거야. 다음 얘는 이걸 해서 current를 넣어주면 여기에 앞에 이걸 붙여서 넣어주면 이 current라는 변수에 시간 정보들이 쭉 채워져서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의 반환값은 UTC 기준으로 해서 표시된대. 이건 뭐냐 하면 시계가 우리 기준이 저기 어디냐 하면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라는 그곳의 시간이 기준점이야. 여기가 이제 0이고 그러면 이걸 이제 UTC 타임이 기준점이 여긴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거기에 동쪽 편에 있거든. 동쪽 편에 이렇게 있어서 0, 1, 2, 3, 4, 5, 6, 7, 8, 9 이 9시간이 더 플러스 되어 있는 그런 시간을 사용을 해.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 함수 호출해서 받으면 이 값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9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이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C타임을 사용하면 이제 얘는 지역에 맞게 우리가 조금 전에 대한민국은 플러스 9인 지점이었잖아. 그러면 이거에 맞게끔 계산을 해서 타임 값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문자열로 완성을 해서 그 문자열을 보내준대. 이게 C타임 함수를. 그래서 여기에 현재 시간 정보를 탁 넣어주면 그러면 그걸 타임 널 해서 커런트를 얻었어. 그리고 그거에 주소값으로 해서 넣어주면 이 C타임이 문자열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이런 식의 문자열을 만들어내서 출력해줘.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내가 화면에 그냥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C타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사용할 수도 있다. 다음 로컬 타임이라는 걸 이용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structure tm이라는 게 이와 같이 지정이 되어 있대. time.h 안에 이와 같은 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local tim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내가 시분초
몇 년, 몇 월, 며칠, 썸머 타임의 적용 여부까지 다 쉽게 분리를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연은 1900년 이후를 기준으로 표시를 하게 된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마지막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메인 함수에서 자, structure tm 처음에는 time t에서 current 타임으로 먼저 이걸 뽑아내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걸로 분리를 해내게끔. 그래서 time null 해서 current를 뽑아냈고, 그리고 current를 local time에 전달해줘서 sp time을 얻어냈어. sp time을 얻어내면 sp time에는 이제 이와 같은 정보들이 쭉 들어있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지금 여기 아직 여러분 포인트가 적혀 있어서 이런 기호 아직 안 배운 상태야. 그렇지만 한번 그냥 따라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돼. 이렇게 해서 sp 타임에 tm year 현재 년 더하기 1900 하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렇게 되고, today is라는 걸 이용해서 무슨 요일인지 나타내게끔 표시도 해봤고, 다음에 summer time 적용 여부도 확인을 해서 summer time이 적용이 되면 그거에 대한 표시까지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today is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게끔, 다음에 summer time이라는 거 함수도 쓸 수 있게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면 sun,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게 enumerate type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다음 절에서 언급을 해서 살펴보게 될 거야. 그냥 간단하게 잠깐만 보면, 얘는 sun 적으면 이거는 정수 0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0, 1, 2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의미하는 게 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와 같이 이해하기 쉬운 이름을 붙여줘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야. 그러면 자세한 거는 다음 강의에서 이뉴멀레이션 쪽 설명할 때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뭐 여기는 딴 게 없어. 그냥 쭉 설명하는 게 다야, 얘들아. 이렇게 해서 우리 표준 함수들하고 이런 것들 꼭 다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것들은 C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사이트에서 시간 함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서 자주 사용을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준 함수에서 문자열에 이어서 문자열 관련된 표준 함수들을 살펴보고 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외에 문에서 수학 관련된 함수들, 그 다음에 시간, 타임 관련된 이런 표준 함수들을 살펴봅니다. 이 정도 사용해 보면 표준 함수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충분히 경험해 봤을 거야. 그러면 그 이외에 더 나머지들은 이제 여기서 사용했던 이걸 가지고서 웹에서 검색해서 뭘 주면 무엇을 리턴해 준다, 이걸 이해를 해서 활용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